실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에서 만취 음주운전 차량이 배달기사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건데요. 영상을 보시면 흰색 세단 차량이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강하게 들이받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누리꾼들의 공분을 크게 샀던 건 가해자가 제대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반려견을 안은 채 사고 현장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나선 가장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 말라는 걸 좀 하지 않으면 서로 다 행복할 텐데 그 잠깐의 실수 때문에 그런 어떤 한 가정이 파괴되고 어떤 한 사람의 그런 불행이 초래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년 16,000건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평균 230여 명, 부상자는 25,000명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왜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처벌 형량이 다소 관대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로 규정하는 타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에 접근한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개별적인 사실관계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처벌 수위는 각기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떨까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초범이라도 음주 사망 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10년형에 처합니다. 전과가 있을 경우 최대 종신형입니다. 워싱턴이나 뉴저지 등의 다른 주도 비슷합니다. 일본의 경우 동승자와 술 제공자 등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은 최고형이 14년이지만 벌금 액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즉시 감옥 수감, 태국은 영안실 사회봉사 등의 처벌 기준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음주 사망 사고 끝에는 유가족들의 슬픔과 충격도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이들을 위한 정신적 치료도 배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망하신 보호자분 외에 다른 돌보아줄 지지 기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되어줄 만한 정신과 의사,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이 지금 꼭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음주운전은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살인 행위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을 중범죄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과 법 개정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이슈 탐구생활이었습니다.